시장을 분석하고 소신을 지키며 투자하는 법,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하는 역발상 투자입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요 이벤트들이 지나고요. 조금 관망 속에 그래도 종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 그리고 또 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또 엇갈립니다.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잭슨홀 미팅이 끝난 뒤에 이제 시장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 네. 일단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으로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지표들과 함께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가장 이제 뭐 가깝게 와 있는 게 9월 20일 이제 FOMC 회의입니다. 그때 금리 전망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요. 왼쪽이 이제 동결이고 오른쪽이 25bp 인상 부분인데요. 동결 쪽이 거의 80% 전후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래서 9월 달은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번 잭슨홀 미팅 이후에 11월 달에 그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그때는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확률이 서서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뭐 잭슨홀 미팅이 끝날 때는 한 40% 정도 전후였는데요. 오늘 새벽에 체크를 하니까 거의 50%까지 11월에는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인하도 이제 보시면 원래는 잭슨홀 미팅 전에는 3월달 내년입니다. 내년 3월 정도면 금리가 5% 정도 아래로 이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분위기는 6월 정도는 되어야지 여기에 다다를 것이다 라고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금리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인상, 그리고 동결,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 적어도 2분기 정도는 가야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라고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금리 종료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인하 시기도 뒤로 밀려나가고 있고, 이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좀 적응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는 조금 좀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코스닥의 일별 거래대금 추이를 한번 보시면 7월 26일입니다. 이때가 26조 정도까지 있었는데요. 지금 10조 원 미만으로 떨어졌죠. 이때 아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대량 거래가 터졌던 그날이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 2차전지가 조금 주춤하면서 거래대금도 코스닥에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피의 거래대금을 보시면 그때 당시에 36조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36조가 거래됐는데요. 코스피도 지금 8조 원 수준까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안 가다 보니까 고점에서 또 몰려있는 분들도 좀 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살아나지 않고 작은 테마, 뭐 초전도체, 뭐 맥신, 양자 이쪽으로 이제 테마가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 관련된 소비주까지 작은 테마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그 얘기했는데요. 네. 거래대금은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데 또 상승 종목 수는 어제 오늘 또 많아졌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일단 시장 에너지를 줄었지만 새로운 종목을 찾으려는 시도는 또 나타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거래대금까지 봐주셨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국내 반도체주들이 반짝 상승하고 나서 사실 좀 주춤했습니다. 네네네. 오늘은 다시 좀 올라오는데요. 반도체주가 좀 다시 에너지를 모아가는 국면인가요? 네. 에너지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저는 약간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1.77% 강세를 보였고, 그래서 최근에 좀 쉬었던 관련주들이 아침에는 강세를 좀 보였는데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좀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대장주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위에 선이 25년도고요. 아래 선이 24년도의 EPS 전망치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내년과 내후년의 실적은 아마 좋아질 거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지금 반응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최근 한 5거래일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엔비디아도 사실 별 움직임이 없고요. 오히려 국내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분류되어 있는 종목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게는 뭐 8%, 많게는 이스페탈시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17%나 이렇게 어제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큰 이벤트는 단기적으로 좀 끝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시점이죠. 8월 24일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반영되면서 시가가 대부분 높게 출발했던 날입니다. 근데 그 뒤로 보시면 그때가 고점이고 대부분 그때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밑으로 다 세 종목이 다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요. ISC, 이스페타시스 다 내려와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때의 물량을 소화해서 뚫으려면 상당히 강한 모멘텀과 수급이 들어와 줘야지만 그 매물을 소화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뭔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 삼아 이스페타시스만 일봉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동그라미로 칠해드리는 이 음봉이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다음 날 시가가 높게 출발했다가 종가로 밀렸던 음봉이 만들어진 날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캔들의 크기도 좀 뚱뚱하게 음봉이 큽니다. 그러면 네.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예, 거거든요. 네. 캔들의 크기가 다른 것은 이제 거래량을 반영한 캔들입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예. 근데 그 가격대가 음봉이 최근에 한 2개 정도가 나란히 위치가 돼 있죠. 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거기를 돌파하려면 38,000원 정도 전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꽤 강한 모멘텀과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 되면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당분간은 아마 이 박스권 흐름으로 이 국내 엔비디아 관련주의 흐름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반도체 지수의 노란색과요. 검은색은 최근 20일 동안의 누적 기간 순매수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관들이 좀 들어왔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다 팔고 아직까지는 별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기관들이 안 사니까 외국인들이라도 좀 사줘야 될 것 같은데요. 비슷하네요. 네, 외국인들도 지금 보시면 들어오면서 반도체 지수 괜찮았는데 지금 빠지는 동안 외국인들도 최근에 많이 팔아놓은 그런 상황이고 다시 아직 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사 들어오면 뭐 박스권 트레이딩에서 상단부를 좀 도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 그 고점이 당분간 넘기 힘든 그런 저항으로 생각하시고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부장 관련주들 안 그래도 보고 있는데요. 네. 하이닉스는 또 조금 3% 넘게 하이닉스가 조금 고개를 들고 올라옵니다. 네네. 반도체주가 오늘 강한 반등이 다행스러우나 이게 강한 시세 연속성을 갖기에는 아직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다. 네, 제 표를 하나 이제 네네.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네. 이거 하나만 좀 봐주시면 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는 우리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워낙 이제 엔비디아 향으로 가장 뭐 수혜주죠. 어떻게 예. 보면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이제 HBM3를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1만 원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는 바닥권을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밑으로 가면 반발 매수세나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는데 기타 우리 코스닥의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분류되어 있는 종목들은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지금 오늘 새벽에 주가가 오른 이유가 30배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좀 싸다라는 분위기가 월가에서는 형성이 되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말고 엔비디아의 국내 관련주들은 밸류에이션이 엔비디아만큼 그렇게 매력적으로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해외 주식을 만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를 오히려 조정 시에 관심을 두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엔비디아가 전고점 신고가를 뚫으면 그때 뭐 밑에 있는 종목들을 또 보셔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주 전략 세워봤고요. 반도체와 함께 주도주 투탑인 2차 전지를 얘기할 때 2차 전지도 조금 쉼을 잃은 듯 에너지를 잃은 듯하고 리사이클이나 장비 이런 것만 좀 움직이는 느낌인데요. 2차 전지 흐름은 어떤지 지금 뭐 눈여겨볼 만한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에코프로 BM이 조금 이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좀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반도체 지수와 코스닥의 추이는 거의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붉은색 구간이 연초 이후의 그림인데요. 최근에 노란색의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2차 치면서 전지? 네, 네, 2차 2차 전지. 전지. 아, 코스닥. 죄송합니다. 네. 네. 2차 전지. 반도체도 소부장도 영향 많죠. 네네. 2차 전지. 2차 전지 지수가 노란색이고요. 네, 검은색이 이제 코스닥인데 같이 좀 올라갈 때는 올라갔다가 지금은 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슈 중에 하나는 저는 뭐 두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전기차 수요가 생각보다 지금 안 좋은 그러면 전기차가 잘 생각보다 안 팔리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하반기에는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연초에 전기차 성장률을 예상해 놓은 거고요. 각국에. 근데 지금까지의 성장률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미국에서는 적어도 한 100% 이상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였는데 막상 상반기에 절반밖에 성장을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유럽과 중국은 그래도 예상보다는 조금 좋아졌는데요.
기대만큼 지금 전기차가 잘 안 되고 있다, 안 빨리고 있다. 우리는 북미 시장이 가장 관심사니까. 그렇죠. 네, 그죠? 거기에 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전기차 수요가 왜 부진할까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네. 가격이 내연기관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비싼 그런 부분들이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을 제외하면 일단은 각국의 보조금도 지금 좀 중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부 GM 생산 라인 같은 경우는 차질이 좀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에 영향을 주고 있고 수요에 영향을 주니까 실적 추정치를 한번 보시죠. 에코프로 BM이 제가 어제까지 이제 컨센서스를 그려서 가져온 건데요. 최근에 3Q, 4Q의 실적 추정치가 다 이렇게 같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살짝 좀 부족한 그런 위치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노출이 돼야지만 2차 전지가 저는 바닥을 좀 잡을 것 같은데요. 우리 IRA의 법안에 보면 우려 집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연내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 포드의 CEO나 그러면 미국의 이제 정치인분들 만나서 하는 거 보면 이 조인트 벤처는 허용할 수 있는 것처럼 약간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셀 그다음에 소재 업체들한테는 좀 불리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시원 얘기 나왔을 때도 네, 좀 네. 흔들렸잖아요. 맞습니다. 예. 왼쪽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고션 네.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고 예. 이번에 포드가 IR 자료에서 보면 우리가 LFP OEM을 첫 번째로 갖게 되는 공장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혼자 못 하겠죠. CATL하고 할 수 있다라는 합작회사 네.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 재료가 노출이 되어야지만 2차 전지는 좀 악재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바닥을 한번 좀 찍고 강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면 에코프로 BM은 지난번에 여기 만들어 놓은 7월 26일 날 고점을 넘어서기보다는 요 안에서의 박스권 흐름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좀 새로운 종목, 신선한 종목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네. 같은 에코프로 가족사, 그룹사 내에서도 에코프로 HN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는 환경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에코프로가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됐는데요. 이 회사는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이라든지 이 필터 쪽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쪽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모 회사들이 2차 전지 쪽을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네. 부분을 고민하다가 8월 초에 IR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양극재에 들어가는 도판트라든지 그다음에 양극재를 합성하는 그릇이라고 볼 수 있는 도가니 같은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외부에서 조달하거나 도판트는 아직 양극재에서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럼 새로운 이제 숫자가 에코프로 HN은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액 첨가제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HN을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시고 2차 전지가 좀 바닥을 잡는 신호가 좀 나올 때 악재가 좀 노출이 될 때 혹시라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들어온다 그러면 에코프로 HN을 한번 또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새로운 또 2차 전지 쪽에서는 괜찮은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민재개혁발상투자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 시장 동향 그리고 시장의 투탑인 반도체 2차 전지 전략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